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이노우에 가지코 지음, 김진현 옮김, 출판사 센시오입니다. 저자 이노우에 가지코님은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사랑받는 에세이스트입니다. 미국 UC 캘리포니아에서 영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현재는 시니어 세대들에게 일상을 즐기고 건강하고 알찬 삶을 영위하는 법을 전수하면서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 책의 머릿말입니다.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제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물건과 관계와 미련의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덧셈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버린다, 소유하지 않는다, 끝까지 쓴다.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2장, 50부터는 낭비 없이 집안일 다이어트를 시작하자. 3장, 50부터 살릴 것과 버릴 것, 건강편. 4장, 50이라면 뺄 줄 알아야 진정 어른의 멋이 난다. 5장, 50부터는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을 위해. 6장, 50부터 마음에 무엇을 덧셈할 것인가. 7장, 이것만 알아도 50 이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은가?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저자는 남은 사람들이 이분은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단정하게 쓰다 가셨다고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공간,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장비빨은 그만, 이제 시간과 경험이 더 중요한 나이. 소비로 인해 얻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감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50부터는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중치를 두고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50부터는 소유물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50부터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은 3가지뿐.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습니다. 첫째, 속옷입니다.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건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셋째, 침구입니다.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으로 깨끗이 삶아 사용하면 좋고요.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주고 계절별로 2종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50이어서 더 유용한 물건은 바로 이것.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게 50 이후의 삶입니다. 첫째,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들자. 중요한 서류의 경우 내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을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급박하게 대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집안일은 최소 생존 기술이면 충분하다.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집안일의 비중은 최소로 줄이면 좋습니다. 공간이 심플해지면 집안일의 크기도 작아지고 부담도 덜어집니다.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산다.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입니다. 같은 값이면 내게 유익한 것을 잘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50부터 과감히 거금을 투자해야 할 게 정말 칫솔이라고? 삶의 질이 풍요로운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치아로 식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주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노화에 신경 쓰게 마련이지만 정작 중요한 관리 대상은 바로 치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은 과감히 버려라.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허름한 옷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집에서도 가급적 제대로 된 복장으로 지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 50부터는 하나쯤 꼭 갖춰야 할 패션 아이템은 이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정장 구두입니다. 여성은 하이힐, 남성은 옥스퍼드 슈즈라고 불리는 끈으로 묶는 정장 가죽 구두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의 개성에 맞는 향수입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독하지 않은 나만의 향기를 갖는 것도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상이 되려면 당신에게 죽기 전 단 일주일이 남겨졌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현재를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바로 죽기 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매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최상의 비결은 시간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이 들어보니 나와의 데이트가 제일 달콤하더라. 은퇴 후, 주부 졸업 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외롭다는 감정과 잘 지내야 하는데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깥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로 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이제 가장 공들여서 보내고 싶은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기초 기술 중 하나입니다. 기댈 수 있는 취미 하나쯤 생기면 달라지는 것들. 나이가 들면 취미가 있는 사람과 취미가 없는 사람의 생활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취미가 있으면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업과는 결이 다른 취미를 영위함으로써 나 자신의 능력이나 취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꼭 하나, 취미 하나쯤 가지시길 저도 강력 추천합니다. 내 나이 50에 배우는 기쁨을 알고 나니 더 행복하다. 요즘처럼 무언가를 배우기 좋은 시절이 있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자처럼 마음의 비타민과도 같은 독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50이 넘으면 마음이 금방 밖으로 드러나니 조심할 것. 50이 넘으면 마음이 쉽게 흘러넘쳐 금세 밖으로 드러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보는데 실패하면 인생 말년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토닥여주고 시들지 않게 잘 가꿔줘야 합니다. 마음을 덧셈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리자.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쳐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무거운 인간관계입니다. 또 하나 골라내야 하는 감정의 고랑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 안에 나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감정들을 채우면 됩니다. 다음은 앞뒤 재지 말고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 보라. 고마울 땐 고맙다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 재미있을 땐 깔깔대고 웃고, 슬플 땐 아낌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 다음은 50부터는 내 편, 네 편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멀고도 느슨한 듯 편안한 관계가 위안을 줄 때도 많지요. 저자는 15년째 걷기 운동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데요. 주 1, 2회 정도 걷기 운동만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약속도 없고 속박도 없고 서로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는 관계. 하지만 함께 있으면 즐거운 관계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하지 않으면 어때?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풍습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선물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준 만큼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자는 가급적 주고받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대기업 회장처럼 스케줄을 계획하고 관리하라.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비중을 늘릴지 고심하면서 하루 5분 정도는 매일을 계획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는 스케줄을 계획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스케줄을 퇴거하는 일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부터는 버는 것보다 요걸 잘해야 한다. 대개 수입은 50 전후로 피크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보유한 자산을 유지 관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수적이면서도 현명한 관리 감각이 필요한 때인데요.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돈 내놓고 큰돈 가져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는 어울리지 않을 나이입니다. 자칫 사기나 상술에 현혹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흐름에 둔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입니다. 매월 조금씩이라도 안정한 수익이 나는 배당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쪽이 더 효과적입니다. 경제 현황에 대한 책들을 읽고 미리미리 공부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